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태빈의 헬스날씨 다시 월요일에 활기차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BS 기상캐스터 양태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어떻게 활기차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대학교 동기들이 졸업을 해서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의 졸업식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보내느라 살짝 목이 쉰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들리시기에 거슬리지만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졸업식도 다녀오고 조금 재밌게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마 다르신 분들은 주말 이후에 맞는 다시 평일이라서 평소보다는 조금 처지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힘이 빠지고 또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하루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열심히 보내셔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혜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양태빈의 헬시날씨의 헬시 주제는요, 목주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문우성님, 이현우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크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목주름 보통 여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 목에 생기는 주름을 정말 많이 신경 쓰시죠.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목에 생기는 주름이 의외로 얼굴만큼 눈에 확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테라고 합니다. 왜 우리 나무 단면을 자르면 나무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테에 따라서 그 나무의 나이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요, 이 목주름이 나무의 나이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고 가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의 동안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목주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쵸? 아직까지 우리가 어려, 나는 아직 어려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목주름이 왜 잘생기냐면요, 요즘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저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들고 보나요? 아니죠. 보통 내려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잖아요. 그러면 목주름이 생겨요, 여러분. 특히 자기 전에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볼 때 손을 높게 높게 들어서 이렇게 목이 안 겹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손을 또 내리고 이렇게 보니까 목이 많이 겹칩니다. 누워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목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하는데, 문성우님은 거치대를 사용하신다고요? 평소 자기 전에도 거치대를 사용하시나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것을 사용한다면 조금 덜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비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요, 여러분. 또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컴퓨터, 키보드를 칠 때도 고개를 숙이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또 목의 피부가 다른 피부에 비해서 얇다고 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도 한데 목의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정말 정말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자, 먼저 이 목주름을 예방하거나 또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목을 상하 좌우로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냥 목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피로감을 해소하거나 이런 근육 이완을 위해서도 스트레칭은 참 좋은 부분이죠. 자, 그래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요, 제가 쓴 것처럼 자, 앞, 옆, 뒤, 옆으로 이렇게 상하 좌우로도 자주자주 목을 돌려주시면요, 목뿐만 아니라 턱선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뭐 얼굴의 주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입을 함께 힘주어 벌렸다가 아 하고 벌렸다가 또 다물었다 하면서 얼굴에서 이 목으로 이어지는 이 근육을요, 이완시켜주는 목 스트레칭도 해주시면은 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다면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크림 바르죠? 선크림을요, 얼굴에만 바르지 마시고요, 목에도 꼭 같이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자, 목에까지 선크림 발라주시는 분들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발라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자외선 차단제를요, 목은요 얼굴보다도 피지선이 적어서 건조해지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보습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차단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신다면요, 나실 때 목에다가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전부 발라주시고요. 앞목만 바르지 말고요. 우리 머리카락 이렇게 위로해서 뒤에 보면 뒷목도 있죠. 뒷목에도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요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또 감소하시는 분들은요 피부가 늘어났다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름이 쉽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신하시는 분들, 임산부들께서는 다이어트 전후 또 이럴 때 반드시 목주름 방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 그냥 목주름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요. 우리 보통 얼굴에 바르는 수분크림 있잖아요. 이런 수분크림을 목에도 충분히 두껍게 발라주시면 정말 훌륭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목에도 보습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베개는 낮은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목주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을 잘 때도 누워있을 때 베개를 너무 높은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고개가 숙여지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목주름이 생기고요. 따라서 베개는 가급적이면 낮은 것 사용해 주시는 게 목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너무 높은 베개를 베게 되는 경우에는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목 근육의 긴장을 지속시킨다고 해요. 우리가 딱 누웠을 때 몸이 수평이 될 정도의 베개 높이가 좋은데, 센티미터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남자분들은요 약 8cm 정도, 그리고 여자분들은 6에서 7cm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남자분들은 베개 높이의 8cm, 여자분들은 베개 높이가 6에서 7cm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자가 바로 옆에 있네요. 자, 8cm 정도면요 이 정도거든요. 지금 딱 이 정도예요. 이제 여러분께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남자분들은 이 정도의 베개 높이가 맞고요. 여자분들은 약 이 정도의 베개 높이가 맞습니다. 와, 진짜 얇죠? 우리 베개를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높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목줌이 많이 신경 쓰이신다, 목이 너무 이렇게 베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높이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행님이 너무 낮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기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낮게 했다가 잠을 못 주무시면 조절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본인과 잘 맞는 정도의 높이를 찾으시면서 타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날씨도 정리할게요, 여러분. 내일은요 요즘 날씨 봄의 문턱에서 일교차가 참 높게 많이 나잖아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기온이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0도로 출발하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광주, 대구 무려 16도까지 올라 따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교차가 무려 광주, 대구 16도나 나죠. 아침 낮으로 기온 차이가 무려 16도입니다. 따뜻한 건 좋은데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옷차림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일교차가 커서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감기에 걸리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환절기 감기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또 우리 정말 오늘 낮에 따스했죠. 맞아요. 내일도 낮에 정말 따스하겠지만 일교차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 불청계 바로 미세먼지. 제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도 또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서부 지방이 나쁜 수준이에요. 중서부 지방을 설명드리자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랑요, 강원 영서지방 그리고 충청 지역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진짜 내일 나가실 때 미세먼지 상황 체크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하니까요, 실시간으로 외출하시기 전에 미세먼지 상황을 꼭꼭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도 활기차게 보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희 헬스날씨는 매주 월화수목 밤 10시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만나보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유튜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항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 제가 골라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료 참고해서 가지고 와서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보겠습니다. 안녕.